하락할 줄 알았더니 상승했다가 상승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척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소식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바토입니다. 자, 일단 오늘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 비트코인은 91,000달러, 92,000달러 상당에서 화려한 와리가리를 선보이며 사람들의 혼을 빼놓고 있습니다. 다행히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힘을 되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준비한 다양한 종류의 소식들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또 샀다.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스토리지가 비트코인 51,780개를 추매했습니다. 2024년도 11월 11일부터 빼빼로데이 때부터 17일까지 대략 7일 동안 51,780개를 평단 88,627달러에 매입한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스토리지, 이 마시 두 명이 비트코인 강세에 부채질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다음 달이면 또 다른 마시,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투표 결과가 나오게 되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보면서 트리플 마시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환상적인 상황 그려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샘러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도 215개의 비트를 추매했다라고 밝혔었고, 우리도 질 수 없다 메타플래닛, 일본의 메타플래닛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서 17억 5천만엔 상당의 채권을 발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만간에 비트코인 추매를 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전설의 헤지펀드 투자자 폴 튜터 존스가 알고 봤더니 비트코인 현물 ETF 1억 5,900만 달러 상당 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억만장자 폴 튜터 존스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왔었고 비트를 보유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현물 ETF가 출시되고 나서 보유량을 5배까지 올렸다라고 하네요. 억만장자들도 사는데 백만장자들은 뭐하고 있는 것인가? 빨리 따라가지고 비트코인 사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현물 ETF의 자금이 어느 정도 흘러 들어오게 될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까지 보유한 비트코인 개수는 100만 개로서 전체 발행량의 5.33%를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토시와 삐까삐까 하는 수준까지 벌써 올라갔다라는 소리죠. 크립토코한테 기고자 맥디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채택하면 현물 ETF로 유입되는 비트코인 물량은 당연히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도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예측 남겼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적인 의료 그룹 중에 코스모스 헬스라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데 얘들이 이번에 재무자산에 비트와이더를 포함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재무자산으로서 비트와이더를 보유를 하겠다. 근데 한두 개 사가지고는 안 돼. 많이 사야 돼 니네. 예서는 최근에 중국 전기차 시장 어떻습니까? 중국산 배터리 불나면서 아주 아작이 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의 전기차 회사 중에 카이신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중동에 있는 비트코인 채굴업체를 매입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전기차 망할 것 같으니까 비트코인 채굴로 눈을 돌리려는 것은 아닌지. 자, 다음으로는 최근에 계속해서 언급이 되었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거래가 빠르면 내일부터 시작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의 제임스 세이파트 같은 경우는 역시나 블랙락의 현물 ETF IBIT가 가장 먼저 거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이어서는 폴란드의 대통령 후보 한 명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은 해당 후보가 속해 있는 정당이 굉장히 작은 당이어가지고 당선 확률은 희박하다라고 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공약을 걸었다라는 거 올해 노력상을 줘야 되지 않나. 다음으로서는 크립토코언트의 쭈기영 대표, 최근에 비트코인 거래 10만 달러 미만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최근에 경제가 좋지 않지만은 밥 먹을 돈은 없어도 비트 살 돈은 있다. 가지야.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이번 사이클 고점 20만 달러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BCA 리서치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다가 비트코인이 20만 달러 도달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 전에 단기적인 조정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비트코인 조정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었으나, 제안을 했었으나 비트코인 조정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불장 때 조정을 예상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데요. 물론 역사적으로 불장을 봤을 때 조정이 한번 나올 때마다 비트 20%, 30%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그거 어설프게 맞추고 대비하려다가 오히려 상승 기회를 놓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조정을 맞춰가지고 뭐 하나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추매를 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물론 당연히 자신이 있으면은 조정 나올 법한 자리에서 팔고 밑에서 더 싼 가격에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이 함정. 이어서 비트코인 유동성 계속해서 장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테더사의 트레저리로부터 3억 1,500만 달러가 비트파이넥스로 유입이 되었는가 하면은 테더 같은 경우는 이어서 10억 달러 상당의 테더를 최근에 추가적으로 발행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블록체인 간의 수합을 위해서 테더가 이런 식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계속해서 달아오르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보통 조정을 외치는 로만 분석가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와리가리 횡보는 굉장히 긍정적인 횡보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과열됐었던 비트코인 관련된 지표들을 식혀주고 있다.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쭉쭉 올라가가지고 10만 달러 이상까지 조만간에 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덴크립토 트레이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엊그제 있었던 펌핑으로 9만 2천 달러대에 있었던 숏쟁이들을 정리를 했는데 9만 3천 달러대 아직도 숏쟁이들이 남아있다. 반면에 9만 1천 달러에서 롱을 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양쪽의 유동성이 있는데 상승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당연히 위쪽으로 가가지고 위쪽의 유동성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상승 쪽으로다가 좀 더 기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트레이드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첫 번째로는 86,000달러 혹은 82,000달러까지 해가지고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에서 조정 예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오면은 그냥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톡 편하겠다. 이어서는 기타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 이들을 포함한 토탈2 시총 차트입니다. 지금 저항에 맞닥뜨렸는데요. 이것만 뚫을 수 있다라면은 알트코인들 더욱더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LG 분석가는 지금 이더리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3,400에서 3,450달러까지 한번 그래도 올릴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렸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겠다. 하지만은 일단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어서는 밈코인들 관련된 분석들 가지고 봤습니다. 최근에 엄청난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밈코인들인데 그 숫자가 또 굉장히 많죠. 자, 그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니코라는 밈코인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히포라는 밈코인이 있죠. 히포가 수위를 대표한다라면은 니코 같은 경우는 낫과 함께 톤, 텔레그램 톤 블록체인을 대표하는 밈코인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기대한다라는 그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니코. 다음으로는 도그 위프 헷. 이런 식으로다가 좀 더 하락해가지고 지지구간 맞고 그때부터 반등 및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분석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가 베팅을 하고 있는 버트라는 또 밈코인이 있는데요. 도그 위프 헷과 프랙탈로 비교를 해본다면 이것이 버트고 이것이 도그 위프 헷인데 지금 비슷하게 흘러간다. 조만간에 위프처럼 세게 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남겼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이름을 여러 차례 올렸었던 썬덕, 저스틴 선의 썬덕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축적 기간을 거친 다음에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다. LG 분석가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머리 분석가와 LG 분석가, 썬덕이 축적 이후에 쏘게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남겼었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기대가 엄청나죠. 보이시는 하락 추세를 뚫고 지지 구간에서 안착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DSYNC라는 코인이 있는데요. 얘는 밈 코인은 아니고 AI 코인입니다. 최근에 정을 뚫었기 때문에 축적 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 다음으로는 세타 토큰. 앞선 몇몇 코인들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최근에 저항 뚫고 올라와가지고 축적 좀 더 거친 다음에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는 1세대 코인들, 고대 코인들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온톨로지 조만간에 축적 거친 다음에 스캔 펌프 한 방 크게 쏴줄 가능성이 있다 라고 LG 분석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최근에 불을 뿜고 있는 헤데라 해시그래프 그들의 카운슬 멤버 중에 하나인 프랑스 전력공사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인증서 개념 증명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을 내보냈습니다.
또 한간에는 이러한 소문도 돌고 있었는데 헤다르 해시그래프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찌됐거나 쭉쭉 올라가면서 몇 개의 알트코인들 상승하고 있죠. 알트들의 순환 펌핑 및 회복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내년부터 세금을 매기느냐를 두고 계속해서 열띤 공방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정부 제안대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유예를 해야 된다. 투자자들이 납득할 합리적인 과세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과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은 내년부터는 코인 손절 치는 사람들, 겨우 본전 찾은 사람들도 세금을 내야 되죠. 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겨우 본전 찾았다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22% 뜯고 건강보험료를 올려버리고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라의 세금이 걱정이 되면은 이거 주장하는 국회의원들 월급을 굉장히 많이 받죠. 하는 일에 비해서 월급 잘라가지고 세금으로 추가로 기부를 하든지 뇌물 받은 거 그것도 이제 나라를 위해서 갖다 바치면은 그러면은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본인들은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하면서 개미들 등에 빨대만 꽂으려고 하는 행위를 당장 멈출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은 이번 주에 비트코인 10만 달러 뚫자라는 의미에서 광주뜻 특히 광고 틀어주기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